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남자라고 할게요. 일단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방금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전과자를 만나서 아니 이혼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여기가 사기 포인트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로 하는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 남현희 씨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재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말해달라고 하셔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만나는 경위가 말이 안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남현희 씨가 아니라 남현희 씨가 재혼을 하기로 했던 상대방 그 남자 그분에 대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서 제가 이 영상 이거는 꼭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나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나의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맺고 끊을 수 있다면 다른 관계는 뭐다? 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혼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주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법률론을 또 하고 싶어 그러면은 종이에다 적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 법률론을 하는가 하나씩 적어보세요. 1번 사랑해서, 2번 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해서,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자, 사랑한다고 재혼을 해야 되나? 사랑한다고 재혼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은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연애할 수 있죠? 그래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번 날라가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반드시 법률론을 2번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1번 날라가. 자, 2번 내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필요하니까. 자, 좋은 아빠라는 거는요 물건을 사듯이 내가 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세워놓고 너가 좋은 아빠일 것 같아. 그러니까 쟤 데리고 와서 내 옆에 둬. 그런다고 얘가 좋은 아빠가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좋은 아빠라는 허상을 깨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엄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뿐이에요. 좋은 아빠는요. 될 수가 없다고요. 만들어줄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2번도 날아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재혼을 해야 될 이유가 남아있질 않을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재혼을 하겠다. 그러면은 제발 이혼하고 나서 바로 재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재혼 금지령, 이혼하고 정말 최소한 3년은 재혼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혼은 실패죠.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저런 놈을 만나서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나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3년도 부족해요, 사실. 근데 3년도 안 됐는데 지금 남현희 씨는 보니까 2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혼하고 나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내 인생이 골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자, 남현희 씨가 이혼을 하고요. 딸도 한 명 있다고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은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죠. 일반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이분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재혼한다. 굉장히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고 우리는 그 덕분에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것들은요. 어떤 원리 같은 거라면요.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사례 정말 값진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와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들 같이 접목시켜서 이게 이 부분이 실현된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매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상담도 하고 이혼 상담,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혼의 타이밍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요,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된 상황에서 여자분들이요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근데 그 이상한 남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저 사람들 이상한데 성격이 참 특이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전과자,
그 전과자도 방금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전과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아니, 이혼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인데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재혼금지령 3년을 재혼금지 기간으로 두는 이유는요, 그 동안은요 내가 이혼이라는 실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가뜩이나 사람 보는 눈이 좋지 않은데 이혼을 한 직후는요 그냥 눈이 없어요.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눈은 뜨고 있는데 내 앞에, 바로 앞에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뜬 봉사인 거예요. 눈뜬 봉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그때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한테 집중하라고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요 전 남편보다 못한 남자를 만날 확률이 99%인데 이혼한 직후면요 그게 100%예요. 더 못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같이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고요. 여자 물음표, 사기꾼 물음표, 개념치 않는다. 남현이 예비신랑 전청조 입 열었다. 자, 여기서 여자인,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성별조차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개념치 않는다는 거는 본인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남현희 씨가 얘기해야죠. 예비 신랑이신 전청조님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42살이시네요.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 27살 씨가 자신의 루머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니, 본인은 알고 있겠죠. 본인은 예상했던 일이겠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자기잖아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됐겠죠, 당연히. 나이 차이 15살인 거죠. 이거 여러분 일단 체크해 두세요. 전 씨는 24일 공개된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반응은 인터뷰를 결심하면서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어차피 내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타깃이 되고 싶은가 봐요. 타깃이 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 왜냐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남현희의 재혼 소식 이후 재벌 3세로 소개된 전 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자, 재벌 3세도 체크. 일각에서는 전 씨가 여자라는 주장, 사기가 연루됐다는 의혹, 미국이 아닌 인천 출생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지고 있다. 이거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전 씨는 제2의 낸실행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 댓글을 봤다. 나는 괜찮다. 아니, 본인은 괜찮겠죠. 본인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개념치 않는다. 뭘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실은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뭘 알게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진실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다치는 건 정말 싫다. 아니, 다치기 싫게 하면 그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지 않길 바라겠죠, 누구나. 그러면은 다치는 일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죠. 해놓고 다치지 않길 바란다고 하면은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거잖아요. 때려서 미안해 라고 하면은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공인도 아니고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공인이 아닌데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본인들이 이것을 공론화한 거 아닌가요? 논란이 된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도 20살 때 호프집으로 사업을 시작해 그때부터 예절 교육학원을 운영했고 글로벌 IT 기업에서도 일했다. 지금도 배우면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니, 소개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막 그냥 두 분이 결혼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언론에 다 공개하고 인터뷰하고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공인을 만들고 있죠. 나는 공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공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호프집으로 사업을 했는데 예절교육학원이 갑자기 나오고 또 IT가 나와요. 저 이게 연관이 잘 안 돼서 호프집과 예절교육과 IT가 아니 뭐 이제
호프집과 예절 교육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IT, 예절과 다시 IT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실 지금은요, 조합의 시대예요. 융합. 학문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단한 거죠. 호프집과 예절 교육과 IT가 잘 조화롭게 융합이 된다면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재벌 3세라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결혼 전인 12월 말에는 알릴 계획이다 라고 답했다. 아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말이면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되게 심장이 떨려서 이런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지금 나온 다른 기사들에 의하면 이미 재벌 3세 아닌 것 같고 사기 전과도 있고 그리고 여자인 것으로 기사로 증명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척. 누가 더 척을 잘하고 사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고 평소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이거 아닌데. 누구나 척하고 살지 않는데. 이분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찬 척.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사시나요? 그걸 공자는 사입이라고 하는데. 사입이. 자, 그 다음에 남 씨는 전 씨가 올해 초 먼저 연락해 왔다며. 전 씨, 이 남자라고 할게요. 일단 남자분이 먼저 연락해 왔다. 비즈니스 업무로 인해서 급히 펜싱을 배워야 하는데 대결 상대는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고 했다.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어린 친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같이 걸어 들어와 놀랐다. 똘똘한 부잣집 도련님인가 싶었다. 두 번째 수업 때 펜싱 관련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업무로 인해서 펜싱을 배워야 하는 경우가 저는 상정이 안 되는데 급히 펜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싱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대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파트너랑. 근데 그 사업 파트너는, 경쟁자는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쟤를 이기기 위해서 급히 펜싱을 배워야 돼. 아니 뭐 골프라면 좀 이해가 돼요. 골프라면. 아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골프를 같이 치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골프가 부족해. 그러니까 급히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겠지만 펜싱이 그래서 될 수 있는 스포츠예요? 남현희 씨가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런 일이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뭐 많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한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의심을 하죠. 근데 남현희 님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호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똘똘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을 뜨고 있지만 내 앞에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이 가까워진 계기에 대해서 남현이는 두 번째 수업 때 본인이 펜싱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할 마음이 있느냐 제안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안이 너무 좋아서 이걸 거절하면 바보다 싶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자, 이게 여기가 사기 포인트죠. 이걸 거절하면 바보다. 자,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까? 그거 반드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당신이 사기 당하고 있다는 8가지 증거, 그 영상에 보시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왜 그리고 나한테까지 이런 제안이 왔을까? 그럼 내가 평소에 사업 수완이 매우 좋아서 막 투자에 귀재고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정보도 느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왔지? 자, 아름다운 장미. 이 장미꽃이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을까? 왜 그런 거예요? 앞선 사람들은 거기에 달린 가시를 본 거죠. 그래서 버렸죠. 장미를 아무도 잡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버린 걸 내가 주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혹한 거예요. 남현희 씨가 혹했어요. 우리가 혹하지 않은 게 부록이잖아요. 부록을 하지 못한 거. 이걸 거절하면 바보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 전 씨는 남현희에게 처음 사업을 제안했던 이유와 관련해서 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네. 다른 환경에서 지내셨죠. 사기 판결문이 있잖아요. 실형을 사셨던데 다른 환경에서 지내오셨죠.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일상을 함께하는 경호원 분들과 운전기사님이 계신다. 이거는 뭐 자랑하는 건가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이 이야기를 먼저 본인이 말했대요. 이걸 왜 했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리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 라며 정말 멋진 프로 정신도 받고 이 사람과는 뭘 해도 되겠다 싶었다. 그러니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고 뭐 반했다는 건가요?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개연성. 이어 전 씨는 이혼 후 남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 같다. 내가 남현이한테 먼저 고백했다고 밝혔다. 아무런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다른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게 무슨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빠지지는 않지만 이혼 후 남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왔다. 이게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남현이 씨를 본 순간 뭐 첫눈에 반했다라든지 그런 건 이해가 되죠, 오히려. 근데 나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경원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다는 그런 말과 그 다음에 나를 처음 보고 내가 어림을 알면서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혼했다는 점, 그거랑 사랑에 빠진 거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한편 이 같은 보도가 나온 후 전청조 씨가 여자이며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 25일 디스패치는 남현이 예비 신랑 전청조 씨의 성별이 여자이며 과거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해 2020년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거 실형을 살았다는 거죠, 실형. 자, 여러분. 사기친 사람이 7명인데요. 사기 금액이 3억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뭐 3억 원이란 금액이 작다는 건 아니지만 사기꾼도요.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이 있잖아요. 스케일이 매우 작은 사기꾼이에요. 그죠? 3억, 피해액은 3억이고 피해자는 7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상습인 거죠. 그러니까 실형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한번 디스패치를 찾아봤어요. 자, 어떤 사기 전과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이 사기친 걸 한번 볼게요. 자, 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해서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을 줄게. 이거 2019년에 친 사기인데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친오빠니까 내 아내니까 여기서 남자겠죠? 남자로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 거 보면요. 내가 P호텔 제2회장 혼외자야, 혼외자. 곧 카지노로 복귀하거든. 너 빚으로 써줄게. 8천만 원 줘. 남자로 세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살자. 내가 혼수할게. 네가 집을 구해. 집 구하는데 필요한 대출 좀 받자.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이거는요. 여자로 세팅을 했어요. 본인을.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자재로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사기 칠 때마다 아 이번에는 여자로 해볼까? 이번에는 남자로 해볼까?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쳤던 것으로 보여요. 피해자들은 모두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면서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라고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사기는요.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맞는데 한번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은 안 속는데 왜 나는 속냐?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한테 원인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귀가 열려 있지만 앞에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봐도 보이지 않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변이 좋긴 뭐가 좋아요. 이 말에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해. 그게 뭔데? 뭔지도 모르는데 300만 원 투자하면 50억을 준다?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을 받을 그 욕심, 그게 담벼락을 만드는 거죠. 내 눈앞에. 담벼락을 만들고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해서 내가 믿게 된 게 아니라 사리에 맞지 않은 욕심이 내 눈앞에 담벼락을 세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에 누가 속아 넘어가나요?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뭐 되게 많아요, 뭐. 이게 실형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닌데 실형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질이 나쁜 사기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남현희 씨한테 뱉은 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 전에 사기는 그냥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피해자들만 알지만 지금 남현희 씨와의 그 재혼은 왜 발표한 거예요? 왜? 아니 그냥 정말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데 왜 이걸 발표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남현희 씨가 한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요 2011년에 결혼을 했어요.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생활을 12년을 하셨고요. 2023년 10월에, 지금 10월이죠. 10월에 재혼을 발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혼하고 재혼까지 얼마 걸렸어요? 2개월이 2개월. 저의 조언을 어기셨죠. 재혼 금지령을 어기셨죠. 자, 내가 이혼이라는 걸 하고 어떻게 2개월 만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결혼을 한다? 재혼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남현희 님이 하신 생각에 잘못된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15살 연하라는 점. 이분이 남자이건 여자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죠. 남현희 씨가 여자인데 이 전청조인가 이름이 되게 특이하신데 전청조? 이분이 여자여도 상관없어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잖아요. 여자. 난 여자가 좋아. 그럼 여자랑 결혼하는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좋으면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청조의 성별이 무엇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근데 보세요. 15살 연하라는 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연하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15살이라고요? 그러면은 대등한 결혼을 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재혼인데 상대방은 초혼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난 아이가 있다는 거. 나는 아이가 있는 재혼이고 상대방은 초혼이야. 이거요. 여러분 대등한 관계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현희 씨는요. 이미 얘가 나랑 결혼해주는 것만 해도요. 남현희 씨는 감지덕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현희 씨는 처음에는 재혼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이도 나보다 15살이나 어린데 내가 아이가 있는 이혼녀인데 괜찮대.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재벌 3세야. 그리고 영화같이 만났어. 내가 펜싱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하필 그때 사업적인 필요로 인해서 어디서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펜싱 시합을 하겠다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죠. 좋아요. 꿈이 큰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 나한테 와서 펜싱을 배우러 왔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 3세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건요. 드라마에서는 가능하죠. 드라마에서는 항상 특히 이제 주말 드라마에서는 항상 돈 많은 회장님이 나오니까 회장님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남현희님은요. 이 세 가지 면에서 혹했다. 부러움을 못했다는 거죠. 남현희 씨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랬을까요? 눈앞에 담벼락을 쌓은 거죠. 담벼락.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나의 기대와 희망. 이혼이라는 실패를 겪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게 외로움, 고독, 실패했다는 절망감 그런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때 공격하면요. 거의 다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전청조라는 분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현희 씨한테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사리 분별이 없어.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냥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혼 금지령 3년을 두는 이유가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린 딸도 있는데 남현희 씨는 이거 뭐 결혼 당연히 안 하시겠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보통은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더 밑바닥으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한 번 이혼은 괜찮지만 2번 이혼을 하면요. 2배로 힘든 게 아니라 몇십 배로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법률로는 한 번만 하시라고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케이스를 보고요. 이거 나한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요. 기사화가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은요. 이혼하고 나서 바로 외로움에 넘어가서 아무나 만나요. 진짜. 근데 본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만나죠. 껍질을 벗겨보면 전과자이거나 감옥에서 갓 출소한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마음도 뺏겨, 몸도 뺏기고 돈까지 뺏겨. 그럼 이제 나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단절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이혼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은 나답게 바로 설 때다. 지금은 재혼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내 아이가 평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내 아이가 커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내 아이한테 불쌍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엄마를 보호해줘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건 아이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거고요. 참으로 구차한 삶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아이 역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좋은 아빠를 만들어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좋은 엄마는 내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엄마라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발 그런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전청조 씨가 벤틀리를 선물해줬다. 시그닐에서 살고 있다. 그런 거에 혹했다고 보여져요. 재벌 3세라는 점. 근데 보세요. 재벌 3세가 아니 의심을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재벌 3세가 15살이나 어려. 게다가 초혼이야. 그 사람이 왜 나랑 결혼을 하자고 할까? 내가 예뻐서? 아니면 내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합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올해 어릴 때부터 뭐 알던 사이도 아니고 만난 지 이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단 한 가지라도 이해가 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뭐 넘어갈 텐데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뭐 밝혀졌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뭐 이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남현희 씨가 결정하겠지만 전청조 씨가 여자여도 결혼할 수 있고 재벌 3세가 아니어도 결혼할 수 있죠. 정말 전청조라는 인간을 좋아했다면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의 본질은 뭐예요? 애정하고 신뢰예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한테 애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신뢰는 이미 없는 거죠. 신뢰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지금까지 했던 과거에 뭐 인터뷰를 했던 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 그런 말들에 구속되지 말고 이미 혼인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마치 내가 신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더 좋은 건 뭐예요? 아예 그런 인간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하루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